네,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본 강의는 저번 순환에 했던 기본 강의를 들었다는 전제하에서 수업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강의를 처음 강의로 잡으시는 분들은 안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강의는 입문 강의가 아니고 기본 강의를 들었다는 전제하에서 그 다음에 단연차들, 그 다음에 2차 갔다가 내려오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강의가 될 수 있지만 이게 강의가 처음 이 부동산 등기법을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이 강의는 쥐약이에요. 거의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진도를 굉장히 빠르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루즈하게 늘어지게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해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돌릴 것이니까 절 잘 쫓아오시기 바라고 제3장 강의 계획서처럼 3장에 있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391페이지 제1절 소유권 보존 등기로 가죠. 서설 부분에 보시면 의 부분을 좀 볼게요. 보존 등기는 소유권에 대한 소유권에서만 인정되는 등기로서 미등기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로 하는 등기이다. 따라서 보존 등기는 새로운 등기 기록을 개설을 해서 그쵸? 새로운 등기 기록을 개설을 하여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에 관해서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진다. 사실은 저희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한다고 하면 이제 갑구만 머릿속에 떠올리시는데 갑구만 등기하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표시에 관한 등기와 플러스 갑구에 대한 등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상 이 부동산 표시에 관해서 대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갑구에 있는 소유권자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소유권 보존 등기는 표시에 관한 등기와 함께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함께라는 표현을 썼죠. 다만 해당 부동산이 구분 건물이고 이미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는 특별한 경우 즉 법 46조 1항에서 구분 건물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표시 등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만 특이하게 소유권에 대해서 갑구를 기록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고 원인 같은 거는 보지 않겠습니다. 뒤로 392페이지 갑니다. 로마자 2번요. 자,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로마자 2번하고 뒤로 넘어가셔서 399페이지요. 399페이지 보시면 로마자 2번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옵니다. 보존 등기 같은 경우는 등기 절차 개시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크게. 신청에 의한 보존 등기하고 그 다음에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가 나눠지고요. 신청에 의해서도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직권에서도 당연히 토지하고 건물 부분이 나오는 거죠. 건물 부분에서도 일반 건물도 있고요. 일반 건물도 있고 나중에 저희가 배우는 구분 건물도 마찬가지로 여기 다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에서 신청과 관련해서는 법 65조와 관련해서 저희가 조문이 잘 되어 있고요. 직권 같은 경우는 법 66조에서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 조문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 부동산 등기법 65조 가죠. 법 65조요. 제가 법 65조는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법 65조는 정말 중요한 조문이고 그 조문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존 등기를 가시면 거기부터 먼저 보는 게 제일 좋아요. 65조 가겠습니다. 65조 조문 제목 봐주시고 64조 조문, 65조, 66조 조문 제목을 좀 잘 봐주세요. 64조는 소유권 보존 등기의 등기 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이 64조는 65조, 66조에다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존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관은 어떻게 하느냐. 48조 1항 4호에도 불구하고 원인과 등기 원인 일자를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신청일 때도 그렇고 직권일 때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65조 보시면 보존 등기 신청인, 66조는 직권 보존 등기라는 그런 타이틀이 탁 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65조 가겠습니다.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호에 보시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의 최초가 키워드예요.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최초예요. 그래서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조문에 분명히 최초로 등록된 자, 소유자로 등록된 자라고 분명히 돼 있고요. 그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상속인, 그 다음에 그 밖에 포괄 승계인이 있는데 이 그 밖에 포괄 승계인 안에는 우리가 유증 중에서도 포괄 수종자가 여기 포함이 돼 있고 분할이나 합병인 경우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분할일 때는 누가, 합병일 때는 누가. 그것도 분할도 또 나눠야 되죠. 존속 분할이냐, 소멸 분할이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이후에 보시면 확정 판결에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라고 됐죠. 그러면 1호, 2호, 3호, 4호는 무엇을 아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표제부하고 갑구를 새롭게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러면 1호, 2호, 3호, 4호는 표제부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갑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갑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호에 보면 소유자로 등록된 자, 2호에는 소유권을 증명한 자, 3호는 소유권을 취득한 자, 그쵸? 그 다음에 4호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전부 다 갑구에 소유권자를 증명받을 수 있는 사람,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보존등기를 신청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후에 확정 판결에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게 원고 측이 될 수도 있고 피고 측이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확정 판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3호에 보시면 수용으로 인하여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우리 수용에서는 오리지널 수용은 협의 취득 단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협의 취득에다가 그 성립되다는 확인을 받아오고 재결 단계,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협의 취득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보존 등기를 직접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수용이라는 것은 어느 단계인지를 우리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배웠던 거, 그 단계를 잘 생각해 보시고 4호에 보시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해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그래서 여기 가로에 보시면 건물의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토지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풀 거예요. 자, 조문은 이 정도 보시고 교재 392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의 부분에 보시면 밑줄 쳐진 데 보이죠? 동일한 토지에 이미 통일 지번으로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가 있더라. 아까 분명히 소유권 보존 등기는 최초로 하는 등기라고 했는데 이미 등기가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다시 그 토지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은 1부동산 1등기기록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의 보존 등기를 먼저 말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다. 여기서 보존 등기하고 보존 등기, 하나의 부동산에는 보존 등기가 한 번밖에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한 번만 있기 때문에 이 기존에 있는 보존 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간다. 그 다음 단락이요. 미등기 토지가 분할됐대요. 미등기 토지가 분할됐다는 것은 대장은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장은 있는데 등기 기록만 없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할 후 각 토지에 관해서 분할 전 모번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분할 후 토지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이 몇 개가 나왔어요, 지금? 2개가 나왔죠? 분할 전에 있던 토지대장과 분할 후의 토지대장. 그렇죠? 모번지와 자번지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모자 회사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번지에 대한 그 다음에 토지대장하고 분할돼서 나가는 토지대장 2개를 들고 어떻게 필지별로라는 단어가 보일 거예요. 필지별로 보존 등기를 신청하여야 된다. 제가 저번 순환에 뭐라고 했죠? 부동산 하나마다 대장 하나, 등기 기록 하나, 신탁원부 하나 이렇게 분명히 공식을 만들어 드렸어요. 지금 토지가 2개로 쪼개졌다. 그러면 대장도 어떻게 해요? 2개로 만들어지니까 대장 개수에 맞춰서 뭘 만들어야 돼요? 보존 등기를 신청해서 등기록을 개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건물도 마찬가지고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2번요. 토지 소유 보존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목차 쭉 일단 먼저 봤던 거 보시고 난 다음에 양가로 1번에 가셔가지고 평가로 1번요.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는 자 양가로 가번에 보시면 신규 등록은 대장상 최초 소유자를 등록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되겠고 양가로 납은요.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자는 물권자가 아니죠. 매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예요? 이 사람은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직접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누구 앞으로 먼저 대장에 최초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앞으로 보존등기를 마친 다음에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토지 부분은 항상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만일에 우리 앞에서 모두 생략 등기라는 걸 배웠죠. 모두 생략 등기는 뭐예요? 보존 등기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보존 등기는 뭐예요? 미등기 건물 매수인 앞으로 바로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을 하기 때문에 유효한 등기로 되는 거죠. 이게 FM이라는 걸 잘 기억해 주시고 평가로 2번요.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승계인 거기 세 줄 보시면 상속이나 법인의 합병 분할, 포괄적 유증과 같은 포괄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 등은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와 동일한 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다? 바로 자기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양가로 가번해 보시면 상속인에 의한 보존등기, 그 다음에 양가로 납번해 보시면 법인이 합병 분할했을 때 양가로 답원, 포괄 유증의 경우 이렇게 나누죠. 양가로 갑은 가부죠. 실무상 이런 경우가 많아요. 대장상 최초 소유자한테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해놓지 않고 피상속인이 사망을 했어요. 그럼 보존등기를 누구 명의로 하는 거예요? 상속인 명의로 하는 거예요. 이 상속관계가 법정 상속이면 상속인 전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해야 되는 거고 협의 분할에 의해서 한 명이 나타나게 되면 그 사람 이름으로 바로 가면 돼요. 그래서 서류가 좀 복잡해질 뿐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토지 대장이나 임야 대장의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되는 자의 상속인도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사망을 원인으로 권리 능력을 상실한 피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수 없죠. 우리는 사망자 명의로 등기 안 합니다. 돌아가신 분 명의로 등기 안 한다고요. 그러니 돌아가신 분 명의가 아니니까 누구예요? 살아있는 상속인 명의로 바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어디 있어요? 가족관계 등록 사항별 증명서하고 재적 등초본 각종 공문서에 의해서 확정이 되는 상속인 앞으로 바로 보존등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상속인 여러 명이 있다가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제껴야 되죠?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끼고 상속 재산 협의 분할에 의해서 어느 한 사람이 미등기 토지를 상속했다. 그러면 그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보존등기 전에 상속이 여러 차례 일어나게 되면요. 계속적이 아니라 누구 앞으로? 최후 상속인 앞으로 바로 보존등기를 하면 되겠다. 이거는 보존등기만 그런 게 아니라 상속도 마찬가지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가신 분 명의로 못하니까. 양가로 납은요. 합병 분할의 경우에 보존등기 동그라미 1번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는 회사가 합병이 돼서 소멸했다. 합병이 되어서 소멸됐다는 것은 우리 신설합병이 있고 소멸합병이 있죠.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죠. 그럼 누구 앞으로 가야 돼요? 존속하는 회사 명의로 두 번째 줄이 키워드죠. 존속하는 회사 앞으로 바로 보존등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 서류는 뭘 들고 와야 될까요? 일단 토지대장 등본 들고 오고 그 다음에 뭐요? 법인등기 사항증명서 끼워가지고 집어넣어서 그 존속하는 회사 명의로 바로 보존등기를 하면 됩니다. 분할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가 분할이 되었으나 미등기 토지의 분할 계획서에 의해서 분할된 회사의 소유가 됐다. 동그라미 첫 번째 단락은 소멸 분할일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소멸 분할은 뭡니까? 분할 전 회사가 사라졌다는 얘기죠. 소멸됐다는 얘기고 두 번째 단락은요. 분할 전 법인이 여전히 존속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단계로 바로 보존등기 끝나느냐? 두 단계로 넘어가야 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 보시면 분할인 경우는 어떻게 한다? 미등기 토지를 회사 분할을 원인으로 분할된 회사가 분할로 인해서 소멸한 회사로부터 취득했다. 소멸한 회사로부터 취득했으면 법인등기 사항증명서에 있는 그것도 내고 뭐예요? 최초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있는 그 대장도 내야 되고 또 하나 더 분할 계획서라는 걸 하나 더 내야 돼요. 그래서 누구 앞으로?
분할된 회사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갑 주식회사예요. 갑 주식회사. 갑 주식회사가 분할을 해서 을과 병으로 나눠졌대요. 그러면 갑회사 명의로 보존 등기 못하죠. 그 분할된 회사 중에 을회사 앞으로 이 토지를 넘겨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법인등기 사항증명서 내고 분할계약서에 갑 명의의 토지를 누구한테? 을한테 주겠다. 그 분할계획서 넣고 그 다음에 누구 앞으로? 을회사 앞으로 바로 보존등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분할 전 법인이 존속한다는 건 뭡니까? 갑 주식회사가 있었는데 갑이 분할이 돼서 갑 주식회사 을회사로 나눠져 있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럼 일단 어디 앞으로? 대장상 최초 소유자 갑 주식회사로 보존등기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을회사 명의로 이전 등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오게 되면 갑 주식회사, 을 주식회사 이런 걸 갖다 끼워 넣으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시험은 저렇게 두 줄로 나올 수도 있고 제가 말한 것처럼 갑회사, 을회사 또는 A회사, B회사 이렇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양가로 답은요. 동그라미 1번은 포괄유중과 동그라미 2번은 특정유중이 있어요. 포괄유중은 제가 저번 순환에 뭐라고 하던가요? 물권적 청구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동그라미 2번 특정유중 말고요. 특정유중은 뭐라고 했죠? 제가 채권적 청구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유중의 목적 부동산인 미등기인 경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포괄수중자, 그 상속인의 포괄수중자가 단독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앞쪽의 포괄수중자는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부터 유중을 받은 사람이고요. 뒷부분에 있는 상속인의 포괄유중은 누구예요? 상속인으로부터 유중을 받은 사람인 경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포괄수중자 앞으로 바로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특정 유중을 받은 사람은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왜요? 채권적 청구권을 가졌기 때문에 따라서 누구 앞으로? 대장상 최초 소유자 앞으로 갈 것 같지만 여기서 조심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누구 앞으로? 상속인 명의로 돌아가신 분 명의로 못하니까 그렇죠? 상속인 명의로 일단 보존 등기를 마친 다음에 누구 앞으로요? 수중자 앞으로 이전 등기 방식으로 했다. 이 표현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러면은 대장상 최초 소유자 앞으로 보존 등기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분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뭐다? 안 된다고 했어요. 그쵸? 유중의 효력은 언제 발생해요? 유중자가 사망을 해야 돼요. 그쵸? 예, 그래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못 해요. 그래서 일단 상속인 명의로 넘어갔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뒤로 병가로 3번요.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았다.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소유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소유권자다 아니다라는 것은 대장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등기 기록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대장산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 앞으로 저희가 바로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에 보시면 대장산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물권 변동에 관해서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민법상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할 수가 없다. 그 말은 뭐예요? 등기 기록에 그 사람이 이름이 없지 않느냐 소유권자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자로 인정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결론은 어떻게 해요? 대장상 최초 소유자 앞으로 보존 등기를 마친 다음에 이전 등기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토지는 FM이에요. 그쵸? 우리 건물에서는 좀 약간 축사가 조금 다른 케이스가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예외에서는 동그라미 2번만 보시면 돼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미등기 토지라 하더라도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누구다? 국가예요. 국가. 국가 명의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앞으로요?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 앞으로 바로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되겠다. 이거 우리 시효 취득에서 하나 본 거 있어요. 시효 취득에서 어디로 가시냐면
450페이지요. 450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요. 동그라미 1번.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시효 취득을 완성을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 판결을 받았답니다. 그러면은 원고는 시효 취득자고 피고를 누구로 잡았어요? 미등기 토지니까. 국가를 상대로 시효 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요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미등기 토지니까 뭐예요? 또 여기 대장상 최초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요렇게 나와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거 판결 받으면 뭐예요? 일단 대장상 최초 소유자 앞으로 보존 등기를 마친 다음에 판결은 무슨 판결 받았어요? 보존 등기 판결 받았어요? 이전 등기 판결 받았어요? 이전 등기 판결 받았죠? 그러니 원고는 뭐 해야 돼요?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되겠죠. 보존 등기는 누가 하기 때문에 대위라는 표현을 썼어요? 보존 등기는 누가 신청합니까? 열심히 했잖아요. 보존 등기 재장상 최초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3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대위예요. 대위. 그런 표현들 잘 봐주시고 그거 하나 봐주시고 앞쪽으로 다시 갈게요. 왜 저런 표현들이 나오는지를. 그 다음에 394페이지 평가로 4번 여기 부분은 보지 않겠습니다. 확실하게 버릴 거예요. 객관식 가서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양가로 2번 갑니다. 확정 판결에 의해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확정 판결을 통해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 판결의 종류에는 동그라미 1번.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어야 하며 반드시 확인 판결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소유권 확인 판결이 아니라 이행, 형성, 화해조서, 조정조서, 화해 공고결정 다 괜찮아요. 우리 법 23조 사항 좀 가볼까요? 법 23조 사항. 법 23조 사항에 가시면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 나오죠. 거기에 사항에 보시면 거기 중간에 판결인데 이행 판결이라는 단어가 나올 것이고 뒷부분에 보시면 공유물 분할 판결이 보일 거예요. 그럼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은 원칙 무슨 판결이어야 돼요? 이행 판결이어야 돼요.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예외가 뭐예요? 형성 판결이죠. 여기 판결과 보존 등기에서 나오는 판결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보존 등기 판결은 뭐다? 이행, 형성, 확인,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리지 않는다. 법 23조의 사항에 나오는 판결과 헷갈리시면 안 돼요. 395페이지 가겠습니다. 다시. 평가로 2번요. 판결의 상대방은 누구냐? 판결의 상대방이니까 우리가 원고 측이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피고를 누구를 잡아야 되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로 2번에 양가로 가번 이미 보존 등기가 됐으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되는 겁니까? 보존 등기 명인을 상대로. 아직 보존 등기가 안 됐으면 양가로 나번처럼 대장상 소유자 뒤로 넘어가시면 양가로 다번 대장상 등록 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모르겠다. 그냥 이름만 덜렁 하나 있더라. 이 사람을 특정할 때는요. 성명하고요.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돼요.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사람을 특정한 게 아닙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성명하고 주소만 달랑 있더라.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특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모르겠다라는 것은 주민등록번호가 주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앞쪽으로 가죠. 보존등기 명인 가보시고 우리 규칙 52조 좀 가볼까요? 규칙 52조는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규칙 52조. 52조 9호요. 52조 9호 보시면 이미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뭡니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어서 각합니다. 그러면 이미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보존등기 된 것을 어떻게? 말소를 하고, 그쵸?
그 다음에 다시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저희가 소송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보존 등기가 됐으니까 보존 등기 명의를 상대로 무슨 판결요? 보존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가 아니라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판결을 받아와야 돼요. 그래서 양가로 가번에 가보시죠.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등기 명인이 상대방이다. 이미 보존 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관해서 그 명인을 상대로 무슨 판결요? 말소 판결을 얻은 경우 그 판결에 신청인의 소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있다. 그럼 원고 측이 소유자가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 판결에 의해서 보존 등기를 말소를 한 후에 자기 명의로 새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이미 보존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보존 등기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판결 받아오는 겁니다. 양가로 나번 대장상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 보시면 우리가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도 우리가 등기 피고로 잡을 수 있지만 396페이지에 두 번째 줄요.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상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도 뭐예요? 이 사람도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뭘로 잡아야 돼요? 피고로 잡아서 보존 등기에 대해서 저희가 소유권을 확인을 판결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를 누구로 잡을 수도 있다. 대장상 최초 소유자도 되지만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도 뭐다? 피고가 된다. 양가로 답은요. 대장상 등록 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모르겠다. 대장의 최초 소유자인데 소유자란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성명하고 주소만 달랑 적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요? 국가예요. 국가. 국가를 상대로 무슨 판결요?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소유권 확인 판결. 거기 단 부부세요. 단. 두부달락 내려가서 국가를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았더라도 소유자가 여전히 주소를 불명하거나 소유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저희 등기 못합니다. 그래서 판결을 할 때 조심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서. 그래서 청구 취지를 쓰는 것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판결 주문도 잘 보시고 한번 쭉 읽어보셔야 돼요. 구체적인 경우 해당되는 경우는 동그라미 거기 1번에 로마자 1번은 우리가 이미 봤던 거고 로마자 2번 볼까요? 토지 대장상 공인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한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는 건 뭡니까? 대장은 하나예요. 아직 여전히. 근데 거기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 여러 명이 있더라. 함께 보존 등기를 못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서로 소송을 합니다. 협의를 해보고 협의가 안 되면 소송을 하게 되면 나눠진 개수만큼 거기 보시면 토지 분필 절차를 먼저 거친 후 이 말은 뭡니까? 토지 분필 절차를 거쳤다는 건 뭐죠? 토지 대장을 분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쵸? 토지 대장을 여러 개 쪼개고 난 다음에 그 필지 개수만큼 뭐다? 보존 등기를 신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런 건 안 보셔도 돼요. 양가로 3번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거기 두 번째 단락 보세요. 미등기 토지를 수용한 누가요? 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일반적인 첨부 서면 외에 재결서 등본이라는 게 보이십니까? 그럼 어느 단계예요? 협의 취득 단계는 아니에요. 협의 취득 단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협의 성립 확인이나 재결 단계에 있어서 사업시행자 명의로 간다. 재결 단계에서는 보상금 줘야 되죠. 보상금 안 주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첨부 서면으로 우리가 조문이 잘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재가 아니라 조문을 한번 수용 한번 볼게요. 수용. 규칙 조문 가주세요. 규칙 수용이 수용을 저희가 규칙 156조 가보세요. 규칙 156조.
규칙 156조 오시면 수용으로 인한 등기 신청인데 이거는 이전 등기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1항 봐주시고 2항 보시면 뭐예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도 보상금 증명서면 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수용으로 보존 등기할 때도 뭐예요? 보상금 관련 서면 다 내라고 재결서 등본하고 내라고 분명히 조문에 하여야 한다라는 건 뭐예요? 반드시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그쵸? 397페이지 갑니다. 397페이지 신청인에 보시면 양가로 1번에 평가로 1번요. 신청인의 대장상 등록사항이 변경됐다. 자, 저기 한번 볼게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신청인이고 대장의 소유 명의로 등록된 후에 개명이 있었다. 대장에는 김철수라고 돼 있는데 지금 개명한 이름이 김인수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장 변경해 올 필요 없어요. 뭘 갖고 오면 돼요? 예, 이게 개명했다는 증명서면을 끼워서 토지대장과 개명증명서 끼워서 어떻게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김인수라는 사람 이름으로 보존등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평가로 2번 공인 미등기 토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공인 미등기 토지 우리 규칙 52조 다시 가봐요. 규칙 52조. 규칙 52조 가시면 52조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라고 했죠. 거기에 6호예요. 6호. 일부 지분에 대한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공유자면 뭐예요?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할 수 없고 어떻게 1인이 전원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 등기 할 수 없다. 일부 지분에 대해서 보존 등기 안 된다. 머릿속에 놔두시고 난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보러 가요. 그러면 대장에는 공유자로 등록이 돼 있고 보존 등기는 어떻게 신청해야 되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번에 보시면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민법 26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서 보존 행위로서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어떻게 해요? 공유자 모두를 위해라는 표현이 보이십니까? 자기 지분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유자 모두를 위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 말은 공유자가 2명이면 한꺼번에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고 1인이 전원을 위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은 거기에 두 번째 줄 보세요. 따라서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의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3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요즘에는 이런 게 대세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토지 대장의 공유자 중 1인에 대해서만 복구 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 말은 뭐예요? 갑과 을인데 갑만 복구가 되어 있더라. 을이 아직 복구가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 공유자에 대한 소유자 복구 절차가 선행이 되거나 미복구 공유자들의 소유권 확인 판결이 있어야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미등기 토지 일부 지분만에 대해서 판결을 받아서 보존 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판결 받아도 뭐라는 거예요? 일부 지분만 안 된다.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4번. 등기 권리자가 2인 이상이면 어떻게 지분 기재하고 등기 권리 관계가 합이면 합의 뜻을 기재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양가로 2번 잘 봐주시고 아까 조문 64조 읽으셨는데 64조와 버금가는 규칙 121조가 있어요. 그래서 121조 1항에서는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등기소에다가 제공하지 마라. 신청서에 쓰지 말란 얘기예요. 첨부정보에 양가로 3번에 목차 크게 평가로 1번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평가로 2번 토지 표시 증명서면, 평가로 3번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 4번은 지워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평가로 1번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은 뭡니까? 우리 65조에 있었던 거, 법 65조에 있던 거 대장, 판결, 수용에 관한 거 이런 서류를 들고 오란 얘기예요. 그 다음 평가로 2번 토지 표시 증명서면이 나오는데 우리 부동산 등기 규칙 121조 좀 가볼게요. 규칙 121조.
규칙 121조 조문을 보실 때는 조문 제목이 보존등기 신청이라고 나와 있죠. 보존등기 신청 안에는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항은 신청 정보에 대해서, 2항, 3항, 4항은 전부 다 첨부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항에 보시면 법 65조에 따라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6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 뜻을 신청 정보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을 하여야 한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신청 근거 규정을 써라. 신청서에다가 법 65조 1호냐, 2호인 거냐, 3호인 거냐 써라 이 말이에요. 이 경우 43조 1항 5호에도 불구하고 등기 원인과 연월일은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 없다. 우리 법 64조에서 보셨죠? 원인과 원인일자 쓰지 말아라. 2항 제1항의 경우에 토지 표시 증명하는 서면으로 몰래라고 돼 있어요. 토지 표시 증명 서면으로 대장이 나와 있고 또는 건물 표시 증명 정보로는 뭐가 있어요? 건축물 대장이나 그 밖의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토지는 토지 표시 증명 서면은 오직 대장만, 건물 표시는요. 대장도 되고 그 밖에 서면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3항은 건물, 4항은 구분 건물인데 여기에 보시면 막 도면이 나와요. 그래서 도면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것이고 교재 가보시면 그래서 토지 표시 증명서면은 뭐밖에 없다? 대장 등본에 한한다. 이런 표현이 그래서 조문에 근거해서 나오는 겁니다. 평가로 3번은 보존등기 명의는 새롭게 등기록에 올라가는 사람 맞죠? 그래서 주소와 등록번호. 근데 이 사람이 만일에 외국인이면 어떻게? 재외국민이면 어떻게? 종중이면 어떻게? 법인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신청인 파트에서 열심히 배운 거예요. 자, 4점 등기 실행에 관한 특칙은 뭐 별도로 보지는 않겠고요. 그래서 399페이지 가시면 토지 등기록의 표제부에 표시 부분이 보이시고 갑부가 눈에 보이시는데 갑부에 보시면 등기 원인란이 뻥 뚫려 있죠. 쓰지 않아요. 신청서에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대장상 최초 소유자인지 상속인인지 수중자인지 존속하는 뭐 그런 건지 알 수가 없죠. 그건 대장을 봐야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저희가 이거 1번 이렇게 보존등기를 신청했죠. 보존등기를 신청을 했을 때 만약에 이 신청 정보하고 첨부 정보를 열람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보존등기를 신청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홍길동이 포괄 수종자인 건지 홍길동이 상속인인지 알고 싶다. 그럼 신청정보, 첨부정보는 열람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위임 있는 법무사죠. 법무사가 마음대로 저거 열람 못하죠. 네, 어디까지 열람할 수 있냐면 저희는 위임장과 신청서까지 열람을 하고 나머지 서류는 어떻게 돼요? 저 홍길동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신청정보, 첨부정보를 열람을 하러 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꾸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거고 로마자 3번요.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의의는 여러분이 보시고 밑에 토지 보존 등기하고 좀 다른 점을 볼 거예요. 자,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데 토지 대장상 최초 소유자를 모르는 경우는 국가를 상대로 저희가 확인 판결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건물은 어떻게 할 거냐?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인 경우에는 어떻게 대장상 최초 소유자를 모르겠다. 그럼 지자체장을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피고를 누구를 잡을 거냐? 미등기 토지다. 그럼 누구를 상대로 국가를 피고로 잡는 것이고 미등기 건물인데 미등기 건물인데 소유자를 모르겠다. 대장상 최초 소유자를 모르겠다. 그럼 누구를요? 지자체장을 상대로 확인 판결 받아오는 거예요. 소유권 확인 판결. 동그라미 2번은 가볍게, 동그라미 3번요.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서에는 군민주택 채권을 매입합니다.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는 매입을 하긴 하지만 보존 등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한다고 했어요, 제가? 건축 허가일 때. 그래서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뒤로 넘어가서 400페이지요. 400페이지는 이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와 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이 겹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필요한 것만 빠르게 좀 보도록 할게요.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 양가로 1번 건물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그래서 최초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전 등록을 된 사람은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앞에서 말씀드렸고
그 상속인, 포괄승계인 똑같이 갑니다. 평가로 1번 보죠. 자, 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이기 때문에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건축물 대장에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직접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해요? 최초 소유자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최초 소유자가 보존 등기를 안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대위로 보존 등기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평가로 2번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포괄 승계인 가로 보시면 여기 안에는 상속인, 포괄 수중자, 그 다음에 합병 분할 후에 법인,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일하다 이렇게 돼 있죠.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상속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단락은 여러분이 보시고 두 번째 단락 보죠. 건축주가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그 명의로 건물의 사용 승인을 받아 누구 앞으로요? 건축물 대장에 누구 이름이 있대요? 사망자가 최초 소유자로 등록이 돼 있대요. 자, 그의 상속인은 위 대장 등본과 대장 등본을 상속인 이름으로 변경 등록해올 필요 없죠? 이전 등록해올 필요 없어요. 피상속인 명의로 있는 대장 플러스 뭘 갖고 오면 돼요? 상속 증명서면 껴서 누구 앞으로?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가면 돼요. 이건 아까 개명하고 똑같아요. 대장상 이름에는 개명 전 이름, 지금 현재는 개명 후 이름. 그건 뭐예요? 변경 등록할 필요 없이 그 대장 등본 플러스 아까 증명서면 들고 오라고 했죠. 똑같은 방식이에요. 양가로 나번 포괄 유중의 경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앞에서 봤던 거 그대로예요. 포괄 유중을 받은 사람은 누구 앞으로? 자신의 앞으로 포괄 수중자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죠. 동그라미 2번 특정 유중을 받은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누구 앞으로 일단 넘겨요. 상속인 명의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중자 명의로 이전 등기 방식으로 간다는 거. 평가로 3번 놔두시고요. 평가로 4번 건축물 대장에 지분 표시가 없대요. 공유자로 등록이 된데 갑과 을이 등록이 된데 건물 표시가 지분 표시가 없다.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동그라미 1번 어떻게 해요? 지분 표시가 없으면 우리가 공유로 등재가 됐으면 어떻게 해요? 균등한 것으로 봐서 두 사람이면 2분의 1, 2분의 1로 보존 등기를 하거나 동그라미 2번 실제로 봤더니 균등하지가 않더라. 예, 그래서 수인이 균등하지 아니한 지분 비율로 공유를 하게 됐다. 그러면 실제는 뭐예요? 갑은 3분의 1, 을이 3분의 2다. 그럼 뭘 갖고 오라 했어요, 제가? 공유자 전원이 작성한 실제 지분 비율 증명서면에다가 플러스 뭘 갖고 오면 됩니까? 실제 지분 비율에 따라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데 뭘 갖고 온다? 적은 자. 균등한 것보다 적은 자의 인감 증명이라는 건 뭡니까? 거기에 증명서에다가 도장 찍고 인감 증명서. 요 패턴은 여기만 있는 거 아니죠? 이거 경정등기 파트 전세권 경정이라든가 제가 판결에 봤는데 만일에 판결 정본에 지분 비율이 없어요. 판결 주문에. 갑 얼마, 을 얼마 없다. 근데 등기는 공유로 하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균등하게 봐서 등기를 하던가 아니면 실제 지분 비율 증명서 끼워서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를 하시면 돼요. 평가로 5번요. 대장상 이전 등록을 받은 자 동그라미 1번 원칙 할 수가 없다. 동그라미 2번 축사 특례법 나왔죠? 우리 축사는 조건이 있죠? 제가 거기 동그라미 2번에다가 폐지 걸어놨죠? 가볼까요? 31페이지요. 31페이지 가시면 축사특례법에 의해서 축사를 소유권 보존 등기 합니다. 일반 건물이 아니에요. 축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시면 특례법 제3조에 보시면 등기 요건이 나오는데 모두 갖춰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전부 다 갖춰야 되는 겁니다. 어느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정착성, 두 번째 용도성, 세 번째 외기 분단성이에요. 근데 외기 분단성인데 뭐는 없어도 된다?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벽은 없어도 된다고. 주벽은 없어도 된다고. 그다음 네 번째 건축물 대장에 뭐가 있어야 된다? 축사라고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겁니다.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으면 축사특례법에 대해서 보존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요걸 잘 기억해 주시고 401페이지 가죠. 이 동그라미 2번이 아직 시험에 안 나왔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축사특례법에서 나오지 않은 부분이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 개방형 축사가 건축물 대장 생성 당시는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서 뭐예요? 대장상 최초 소유자는 100제곱미터를 초과 못했답니다. 그래서 축사특례법에 따른 등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이후에 이전 등록을 받은 자가 증축을 해서 연면적을 100제곱미터를 초과시켰다. 그러면 요건은 누가 충족시킨 거예요? 최초예요?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이 요건을 충족시켰죠. 따라서 이때 그 등기 능력이 인정되는 바, 이 경우 개방형 축사를 증축하여 등기 능력을 갖춘 자가 뭐다? 개방형 축사의 최초 소유자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 정보를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해서 개방형 축사에 대해서 직접 자신의 명의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 말은 뭡니까?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이 이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으로 바로 보존 등기를 해라. 그러면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이 요건을 충족 못 시켰어요. 근데 을이 요건을 충족해서 이전 등록까지 됐다. 그럼 보존 등기는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양가로 2번요. 확정 판결에 의해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동그라미 1번. 자,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이거나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서 그 다음에 키워드예요. 뭐예요? 대장상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미등기 건물일 때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안 돼요. 국가는 피고 적격 없고요. 두 번째, 건물에 대해서 건축 허가 명인 또는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해갖고 오면 안 돼요. 예, 이 사람들은 피고가 될 수가 없다.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세 번째,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누구를 상대로? 당연히 등록된 소유자도 사실상 최초 소유자니까 이 사람도 피고, 그 다음에 누구를? 지자체장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판결과 함께 뭘 갖고 오라는 거예요? 대장을 첨부를 하라고 했죠. 왜 대장을 첨부하라는 거예요? 앞쪽에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자 소유자, 등록된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한 건 뭐예요? 내가 소유자입니다 하는 소유권을 증명받은 것 뿐이고요. 지자체장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도 소유권을 증명한 것이지 건물 표시를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 건물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칙적으로 뭐하고 뭐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표제부와 갑부. 그러면 판결은 뭐에 대한 증명이에요? 갑부에 관한 증명이고 대장은요. 표제구에 관한 증명서면이기 때문에 대장을 반드시 만들어져 있는 걸 그런 경우에만 해라.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4번이 그 말이에요. 건축물 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판결에 의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동그라미 3번과 4번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판결 백날 받아도 뭐다? 건축물 대장 없으면 표제부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쵸? 동그라미 5번 이미 알고 있어요. 등기된 건물이면 누구를 상대로? 보존등기 명인을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하라 판결 받아서 판결에 의해서 보존등기 말소하고 그걸 가지고 대장 정보를 넣어서 등기를 신청하면 돼요. 그래서 양가로 의원은 별표를 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전부 다 지문 바다예요. 보존등기 파트에서. 양가로 3번은 넘어가고 양가로 4번요. 지자체장을 상대로 저희가 소송도 받지만 지자체장에게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토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건물은 아까 조문에서 법 64조 65조 4호에 65조 4호에 있었죠. 가로 건물에 한정한다는 표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평가로 1번 평가로 2번은 열심히 보세요. 그냥 실무예요. 실무. 이거 평가로 1번, 2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상 이게 등기관 마음이에요. 등기관 마음. 등기관 재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구나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여기를 막 열심히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막상 실무 가시게 되면 전화기를 안 돌릴 수가 없으니까 전화기를 돌려서 확인하시면 되지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4점의 등기 절차, 뭐 이런 거,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은, 양가로 2번은 난 볼 거예요. 양가로 2번, 평가로 1번, 평가로 2번, 평가로 3번이 보이는데, 우리는 평가로 2번 좀 가볼게요. 아까 조문에서 건물 표시 증명서면으로 양가로 가번해 보시면 건축물 대장이나 그 밖에 서면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토지는 뭐밖에 없다? 대장이 하나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양가로 나번 보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 하자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하자라는 것은 이제 주로 이제 뭐 층수가 좀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뭔가 위반 건물이 있거나 이런 경우 있어요. 건축물 위반일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등기되는 건물을 특정할 수 있다. 건물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건물만 특정할 수 있다면 뭐다? 등기 신청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거는 가볍게 봐주시고 양가로 라번 갈게요. 제가 아까 공식 잘 기억하라고 했죠. 부동산이 하나면 대장도 하나, 등기 기록도 하나, 신탁 등기 가시면 신탁 원부도 하나, 이렇게 공식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문장을 잘 보세요. 기존 건물과 다른 인접에 증축 허가를 받아서 별도의 건물을 신축하여 기존 건축물 대장에 지번을 추가함과 함께 신축 건물을 증축으로 등재를 했다. 지금 건물 보시면 신축 건물, 기존 건물 계속 말을 하고 있지만 대장은 몇 개예요? 하나예요. 대장 하나에다가 신축 건물을 어떻게? 증축으로 등재를 했답니다. 그러면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이 합하여 한 개의 건물이 된다. 왜요? 대장이 하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신축 건물, 기존 건물 이걸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 뒤가 중요해요. 신축 건물을 독립된 건물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됐습니까? 기존 건축물 대장에서 신축 건물을 분리를 하여 별도로 대장을 만든 다음에 신축 건물에 대해서 뭐 하면 됩니까? 보존 등기나 이런 걸 등기를 신청을 해라. 예. 그래서 대장 개수만큼 뭐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등기 기록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걸 잘 봐주시고 밑에는 주된 건물, 부속 건물도 똑같아요. 신축 건물이냐 기존 건물이냐 이것도 있지만 거기에 주된 건물 사용에 제공되는 부속 건물은 주된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부속 건물로 등재를 하여 한 개의 건물로 보존 등기를 함이 원칙이다. 뭐예요? 대장도 하나, 등기 기록도 하나니까. 그런데 소유자가 주된 건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독립된 건물로 보존 등기를 하고 싶다.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요 부속 건물은 뭐합니까? 대장을 분리를 시켜서, 그쵸? 예,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돼요. 그래서 따라서 부속 건물을 독립 건물로 보존 등기를 신청하려면 뭘 해요? 대장을, 건축물 대장이 별도로 작성돼야 된다는 표현이 보입니까? 네, 대장을 별도로 작성을 해야 된다는 표현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404페이지 가죠. 박스요, 박스.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았어요. 일단 목차, 거기 관련 설례, 제목 한번 봐주세요. 한 필지의 대지에 있는 두 동의 건축물에 대해서 각각 별도로 건축물 대장에 작성이 됐답니다. 그러면 건물도 두 동, 대장도 두 개. 그러면 보존 등기는 몇 개요? 두 개가 등기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런데 뭐예요? 한 개의 건물로 보존 등기를 마쳤다. 하면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등기이기 때문에 밑줄 친 것만 보시면 돼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착오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그러면 등기소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저희가 신청인 측에 주로 잘못했다고 보시면 돼요. 착오로 이를 한 개의 건물로 하여 하나의 등기록에 보존 등기가 맞춰졌다면 신청 착오를 원인으로 이를 소명 자료로서 각각 별개로 작성되는 뭘 내고요. 착오 증명서면을 뭘 내라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을 제공을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가로 해주시죠. 경정등기 의미로서 가로로 묶어주세요. 경정등기를 신청하는데 정말 소유권 그럼 보존등기 경정이냐? 그게 아니라 뭐예요?
경정등기 의미로 뭘 해라? 건물 분할 등기를 신청하라. 그 말은 뭐예요? 건물 표시 등기를 신청하라는 거예요. 건물 표시 경정을. 그쵸? 그래서 등기기록을 2개로 확 찢어지는 등기를 신청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번에 보세요. 부동산 특정 일부에 대해서 이전 등기가 허용이 되나요? 부동산 특정 일부에 할 수 있는 등기는 뭐밖에 없다? 용의권밖에 없다고 제가 분명히 저번 순환에 여러 번 얘기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2동의 건물이 한 개의 건물로서 하나의 등기록에 보존 등기가 맞춰진 상태에서는 2동의 건물 중 어느 한 동의 건물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니 결론은 뭐예요? 먼저 뭐부터? 분할. 토지로 치면 분필 등기를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 이전 등기 가듯이 건물이냐 토지냐로 헷갈리지 마시고 토지 부동산 표시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면은 조문이기 때문에 규칙 121조 사망사항 좀 가볼게요. 사망사항 갈게요. 규칙 121조 사망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대지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을 때는 대지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을 때는 뭘 내래요? 소재들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 동서남북 표시에서 어디 위치에 있는지 이걸 도면을 내라는 거예요. 등기소에다가. 다만 건물 표시 증명 정보로 뭘 내면 건축물 대장을 내게 되면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 도면은 어디 있어요? 지자체에서 다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건물 평면도 같은 거 보시잖아요. 건물 평면도. 그쵸? 예, 건물 평면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도 한 필지에 여러 개 건물이 있으면 도면을 첨부를 받아서 이게 동쪽에 있는 건지 남쪽에 있는 건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보존등기 신청할 땐 뭐라는 거예요? 내라 그것도. 다만 건축물 대장을 내게 되면 제공하지 마라. 저희 도면 첨부 어떻게 해요? 도면 첨부 어떻게 해요? 도면 첨부. 규칙 63조 한번 가볼까요? 도면 첨부하라면서요. 그럼 도면을 어떻게 둘둘둘 말아서 들고 들어갈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 63조도 되게 중요한 조문이라고 했죠. 어떻게 냈어요? 63조.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로도 어떻게 전자문서로 내라고 돼 있죠. 전자문서로. 그쵸? 다만 아래의 경우는 어떻게?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1호, 2호에 보시면 뭐예요? 당사자가 누구누구일 때 자연인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직접 신청할 때는 서면으로도 할 수가 있고 2호 자연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이 누구한테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위임을 했을 때는 역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그럼 자격자 대리인에게 위임하면 저희는 무조건 전자문서로 내셔야 되는 거예요. 전자문서로. 법인이 보존등기 명인이다. 법인이 보존등기 명인이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전자문서예요. 그거 조문 하나 봐주시고 미리 본 거예요. 제가 나중에 다 설명 또 하겠지만 조문 보고 가시면 되겠고 구분 건물도 똑같다는 거 그 정도 보시고 404페이지 5번 가죠. 5번. 자, 등기관의 심사. 여러 사람이 함께 아직 이거 안 나왔어요. 여러 사람이 함께 신축한 건물에서 뭐예요? 그럼 여러 사람이 함께 신축했다는 것은 보존등기 명인이 여러 명이라는 거예요. 그쵸? 자, 법 65조 1호에 따라 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정보 내용 중 신청정보 박스, 건축물 대장 박스, 신청정보 내용 중에 있는 지분과 건축물 대장의 지분 비율이 다르더라. 몇 호요? 8호. 법 29조 8호는 뭐예요? 신원이라고 했죠. 신청정보하고 원인증서의 내용이 불일치하면 몇 호요? 8호. 신청 정보는 뭐이기 때문에 이게 대장 내가 그 지분 비율이 다르면 8호로 각하된대. 요거 잘 봐주시고 8호로 각하를 해야 돼요. 405페이지.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건축물 대장의 지분하고 토지 지분 아까 중에 균등하게 내야 되는데 균등하게 안 되면 아까 건물 같은 경우도 뭐예요? 이렇게 있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되냐? 받아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등기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얘기를 되게 했죠. 405페이지 6점에 밑줄 친 거 가보죠. 토지는 건물과 별개 부동산이라는 거 머릿속에 콱 집어넣어야 돼요. 토지와 건물은 별개 부동산이다. 저희는 무슨 사건 지금 받았어요?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대지의 지목이 전답이거나 대지가 건물의 평수보다 적을 경우에도 그 말은 뭐예요? 건물은 뭐 한 30평, 그 다음에 대지는 25평 이렇게 되면 되겠냐? 이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쵸? 올릴 수 있어요. 나중에 점유취득 시효하고 이제 문제가 터질 수는 있겠지만 등기한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무튼 이럴 경우에도 건물 보존 등기는 지장이 없다. 건물 대지에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지상권을 말소하지 않고 지상권자의 승낙 없이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그 말은 뭐예요? 토지 사정과 관계없이 건물 보존 등기하는 건 전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 지상권이 있든 토지 평수가 적든 토지 지목이 전이든 답이든 관계치 않고 뭐다? 건물 보존 등기한 데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등기 기록 밑에 봐주시고 저희 잠깐 쉬었다가 로마자 4번 직권 보존 등기 가겠습니다.